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이라는 게임의 본질을 마침내 꿰뚫어 보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신을 향해 웃어 보이는 모든 사람이 친구는 아니며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모든 이가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연구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깊이 마음을 쓰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용서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조용히 메모를 남깁니다. 당신의 마음의 난 균열은 어디인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당신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말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항상 요란하거나 명백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죄책감 어린 말투, 뼈아프게 파고드는 순진한 농담, 그리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그들에게 빚을 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교묘한 태도. 조종, 즉 심리 지배는 언제나 고함이나 위협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가장 위험한 조종은 조용하고 끈기 있으며 치밀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침내 혹시 내가 문제인가? 라고 자문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으로 들어올 길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함을 족쇄로 바꾸고 당신의 신뢰를 무기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종자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강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장 부드럽고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견고한 벽이 아니라 벽 전체가 허물어질 때까지 서서히 번져나가는 작은 균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먹잇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밀고, 당기고, 부서질 때까지 구부릴 수 있는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겉으로 단단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핵심, 즉 내면이 굳건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당신이 무엇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들이 어떤 게임을 걸어오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평범한 사람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7가지 원칙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잔꾀나 거짓된 자신감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재정비하고 심장을 단련하며 당신의 친절을 약점으로 보는 자들로부터 영혼을 보호하는 습관이자 원칙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다가와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비집고 들어올 틈이나 잡아당길 약점이나 이용할 균열을 단 하나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조종자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가족 안에 살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며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강단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옷 없이 세상을 걸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열려 있지만 방비는 되어 있지 않고 관대하지만 경계는 없으며 신뢰하지만 분별력은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갑옷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괜찮지 않다고 말해주는 목소리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괜찮지 않다고 일깨워주는 지혜입니다. 제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쉬운 표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품고 걷게 될 것입니다. 조종자들이 거리를 두게 만드는 바로 그런 에너지 말입니다. 당신은 굳이 설명하지 않고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 그들의 말을 꿰뚫어 보는 지혜, 그리고 후회 없이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게임을 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 감정을 통제하고 당신의 반응을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조종에 맞서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날카로운 말이 아닙니다. 더 큰 목소리도 더 강한 신체적 존재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 통제입니다. 약한 사람을 조종하는 자들은 상대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버튼을 누르고 당신이 폭발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을 소유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픈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했고 당신의 결정을 유도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게 하기 위해 그곳을 몇 번이고 다시 누를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통제할 때 당신은 그들의 가장 아끼는 도구를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묻어두거나 돌처럼 감정이 없는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그들에게 공짜 탄약처럼 넘겨주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고도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눈물을 보이는 만족감을 주지 않고도 상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 지형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을수록 그들이 그 안에서 길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감정 통제는 부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진실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둘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여과되지 않은 감정은 종종 스스로를 위해 파놓은 함정이 됩니다. 분노나 좌절감 속에서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때 당신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당신 내면의 설계도를 노출하는 셈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의 갑옷에 생긴 단 하나의 작은 균열만으로도 충분히 안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반응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법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도발이 반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방 전체가 불타고 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주도권을 쥐고 걸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제력은 조종자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충동으로부터도 당신을 지켜줍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끝이 좋았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순간들은 후회만을 남깁니다. 감정은 강력하지만 그 순간에 반드시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조종자들은 이를 알고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갖기 전에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이야기의 절반만 들려주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 통제를 마스터하면 당신은 서두르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긴급함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안개를 뚫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줍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속임수는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폭발적인 반응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당신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그들은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꼴이 됩니다. 조종에 직면한 침묵은 천마디의 분노에 찬말보다 더 크게 울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주변 세상이 흔들릴 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에너지를 빚지지 않았다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고요함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물러서거나 자신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이는 당신에게 그들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할 명확성을 줍니다. 감정 통제는 당신의 인간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방해하는 대신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표현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안전한 공간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건강합니다. 조종자들 앞에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훈련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때로는 단 하나의 상처도 없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어떻게 잃었는지 의아해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방패가 되고 당신의 절제는 당신의 검이 되며 반응하지 않기로 한 당신의 선택은 당신은 나를 건드릴 수 없어라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타협할 수 없는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경계는 세상을 차단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열고 닫을지 당신이 선택하는 문입니다. 경계가 없다면 당신은 조종자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특히 정과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경계 설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용해 그들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존엄성을 얼마나 빼앗을 수 있는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도 선을 긋지 않았다면 당신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내어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계는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나의 평화, 나의 시간,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선을 설정했다면 설령 그것 때문에 특정 관계를 잃게 되더라도 그 뒤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이 경계를 낮춰야만 유지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또한 그들을 존중하며 같은 존중을 기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것은 경계를 규칙이 아닌 제한처럼 다룰 때입니다. 조종자들은 주저함을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감지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서 결국 굴복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한계가 유연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셈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에서 당신의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이는 정당화하지 않고 길게 설명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경계가 왜 존재하는지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을 그었을 때 누군가 반발한다면 그 반발이야말로 그 경계가 애초에 필요했다는 증거입니다. 조종자들은 경계를 세우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경계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킬 때 당신은 올바른 사람들과 올바른 목적을 위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코 돌려주지 않는 및 빠진 독에 자신을 쏟아붓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차갑거나 거리를 두거나 이기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당신의 경계 없음으로 인해 이득을 보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떠나간다면 당신은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 대해 자신을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결정했다면 의미 없는 일에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어기는 순간 당신은 그 경계가 선택사항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자들은 그것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침묵의 기술을 통달하십시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항복도 아닙니다. 지성이나 용기의 부족은 더더욱 아닙니다. 침묵은 날카롭고 정확하며 예측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의 말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의 설명, 정당화, 감정적 폭발을 원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모든 말은 그들이 잡아당길 수 있는 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그들은 가지고 놀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말을 왜곡할 수 없고 당신이 결코 하지 않은 고백을 이용할 수 없으며 허공에서 논쟁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생각할 시간, 평가할 시간, 더 큰 그림을 볼 시간을 말입니다. 갈등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들은 거의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대개 반응적이고 감정적이며 조종자들이 정확히 낚아채려는 것들입니다. 혀를 다스림으로써 당신은 스스로에게 관점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이것이 내 목소리를 낼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내 평화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또한 침묵은 당신의 계획을 보호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꿈, 당신의 고군분투 또는 당신의 다음 행보를 알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보를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남몰래 당신의 실패를 바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혼자 간직함으로써 당신은 방해 없이 당신의 목표가 자라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침묵은 나는 내 말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어디에 그것을 쓸지 선택한다고 말하는 자기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네 번째 원칙, 설명 없이 떠나는 법을 배우십시오. 떠나는 것은 가장 과소평가된 힘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전투에서 싸우고 모든 점을 증명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종자들은 당신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그들은 번성합니다. 모든 설명은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기 때문입니다. 설명 없이 떠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그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당신은 나의 평화는 당신의 인정보다 더 가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오만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정당성을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만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결코 당신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왜 숨을 낭비하겠습니까? 설명하려는 충동은 종종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조종자들은 그 욕구를 함정으로 왜곡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공격할 탄약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는 모든 이유는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되고 당신이 공유하는 모든 세부사항은 죄책감, 수치심 또는 의심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명 없이 떠날 때 당신은 그 모든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테이블을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5번째 원칙, 말이 아닌 행동을 신뢰하십시오. 말은 쉽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어떤 모양으로든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자들은 말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약속하고 충성을 말하며 신경 쓴다고 말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그들에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노력을 요합니다. 행동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그들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현실이 그들을 대신해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둠 속에서 보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환상을 벗겨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방식으로 진실을 읽게 해줍니다. 절대 널 다치게 하지 않을게라고 그들은 말하고는 바로 당신을 다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변했어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약속되신 행동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 전술에 면역이 됩니다. 이것은 냉소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관찰력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조가 얼마나 달콤하고 설득력 있는지에 휘둘리는 것을 멈추고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라고 자문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질문은 어떤 웅변보다도 더 많은 고통에서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6번째 원칙,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조종자들이 당신에게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통제 형태 중 하나를 되찾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의존성으로 변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조이거나 풀 수 있는 목줄이 됩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의 자신감이 그들의 인정에 따라 오르내린다면 당신의 기분, 결정, 심지어 정체성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그 끈을 끊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소나기는 산산조각납니다. 당신은 자급자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믿음을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할 때 당신은 그 순환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박수를 기다리는 연기자처럼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의 감독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7번째 원칙, 그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구축하십시오. 자유는 당신이 창조된 삶을 살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의 꿈, 선택, 행복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 있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미래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조종자들은 당신의 다음 단계에 그들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인정 위에 서 있는 삶을 구축하는 순간 그들의 힘은 증발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청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준비되었을 때 움직입니다. 이런 삶을 구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반대가 주는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정을 조롱하고 당신의 길을 의심하며 그들의 방식을 따르도록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공동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 당신의 여정, 그리고 당신의 유산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들었습니다. 조종은 당신이 허락하는 만큼의 힘만 가집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졸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허락을 기다리며 인생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일어서고 당신의 평화를 주장하며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은 박수갈채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오는 그런 종류의 침묵, 당신의 가치를 변호하기를 거부할 때 오는 그런 종류의 침묵,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행동할 때 오는 그런 종류의 침묵,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당신의 감정은 건드릴 수 없게 되며 당신의 삶은 당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선물을 지킨다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될 만큼 강력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 가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과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